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어느새 1,000스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략이겠죠. 오늘 함께 하실 분, 시장이 좋을 때나 흔들릴 때나 꾸준히 흔들리지 않는 전략으로 무려 5년 연속이나 1위를 차지한 분입니다. 바로 공명정지우 위원과 오늘도 1등의 그런 종목 전략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내렸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 출발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였지만 인텔이 실적 실망감에 17%나 급락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증시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국내 증시 코스피는 이번 주에 4,904선에서 출발을 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중에 5,000선까지 돌파했고요. 종가상으로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이면서 4,990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주중에 951선까지 좀 뚝 떨어지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어제 다시 99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네, 시장이 이렇게 좋지만 여전히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공명정지우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정주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키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키포인트부터 먼저 설명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이제 증시가 좀 변동이 또 심하기도 했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예. 네,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로봇주였던 것 같아요. 또 현대차가 또 급등이 나오고 막판에 이제 현대차 노조로 인해서 출렁거리긴 했지만 이 현대차 지금 로봇 이제 이 이용 이런 부분들은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상식이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로봇을 이용하는다, 그럼 결국에는 이래서 안 좋든 현대차에서 이래든 잘리든 아니면 또 로봇을 해서 잘리든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삼류 또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다 이제 어차피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확대해서 또 이제 현대차 안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도 테슬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로봇을 또 해외 쪽에 수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로봇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봇도 진짜 찐수혜주들은 현대차가 노조로 인해서 출렁거리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차별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 뉴로메카가 굉장히 강했죠. 예. 뉴로메카는 지금 이제 과열권이기 때문에 추격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 KNS 이 기업이 지금 또 이제 자율이동 로봇 이쪽도 일본 글로벌 기업에 장기 계약한 기업이죠. 수주도 했고요. 그래서 KNS가 SOS랩의 라이다 자동화 생산 설비도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KNS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11,000원대가 기관들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SOS랩도 이번 주 대형 호재가 일단 나오긴 했죠. 아직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수주했다 공시는 안 나왔지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번 주 로봇주들이 막 급락을 할 때 크게 급락이 없고 오히려 급등을 했던 기업이 SOS랩이죠. 그래서 자체 칩도 내재화하겠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이 SOS랩의 라이더는요. 꼭 자동차나 로봇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라든지 주차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다양한 국가 핵심 기관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종착에는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면 상당히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GM 쪽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쪽이 역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 꾸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 가기보다는 로봇이 그냥 묻지마식으로 이제까지 움직였는데 이제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이제 관세, 유럽의 이제 관세 뭐 전쟁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이번 주 한번 출렁거렸죠. 제가 그때 출렁거리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고 관세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엔 타쿠라고 하죠. 결국엔 또 다시 또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안도랠리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목적은 뭐죠? 물가를 낮춰놓고 석유를 확보해가지고 결국에는 앞으로 있을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이제 패턴이 가장 큰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국제유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이란 쪽에 이제 병력을 막 지금 이제 증강시킨다, 파견시킨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국제유가 대폭등을 만들까요? 결국엔 트럼프 생각 속에서는 석유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 세계 석유 매장 1위가 누구죠? 예. 베네수엘라죠. 예. 그리고 아마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알고 있고요. 3위가 이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등, 2등, 3등. 2등은 석유를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1등과 3등은 석유를 대량 생산하지 못하네. 왜? 제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베네수엘라 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침공을 하고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석유 통제권을 갖겠다. 지금 중국도 견제하면서 또 이제 중국이 이란 쪽에서도 이제 석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석유를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란 쪽의 석유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죠. 이쪽에서도 중국도 규제할 수 있고 자국 내에서 싼 석유를 또 도입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석유가 굉장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전 세계 매장률 1위, 3위만 통제를 잘하고 그리고 나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자국 내 셰일 오일 같은 경우도 늘려서 싼 값에 확보할 수 있고 수출도 또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석유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석유 그리고 안보, 그린란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보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모습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너무 전쟁 뭐 이런 거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이제 시장 역시 이제 포커스 물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앞으로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카드를 끌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생활 물가 같은 경우도 낮아지면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지금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40%도 안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미국 중간선거 전에 4월을 닿을지 모릅니다. 그 방법이 아마 이 석유 안정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관세 인하 이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올해 4월 달 이후 이제 파월 의장은 5월 달에 임기가 마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해서는 뭔가 유동성 장세의 기대감이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시나리오 갈지로 뭐 정답은 없겠지만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유동성 장세에 초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기 원전주들이 좀 부활하고 있거든요. AI, 지금 데이터 센터도 전기가 엄청 필요하죠. 그런데 배터리가 로봇에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로봇 배터리. 로봇의 심장이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그러면 전기차 충전까지 해서 로봇 충전, 배터리 충전까지 해서 그 수많은 전기 어떻게 생산을 하죠? 앞으로도 그래서 SMR이라든지 원전,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전기 관련주 같은 경우도 보성 파워텍, 그리고 이제 배터리, 뭐 삼성 SI, ESS가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강원 에너지가 이번 주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앞으로 양극재 핵심 또 원료가 될 수 있는 무수, 수산화, 리튬 쪽을 또 이제 양산에서 삼성 SDI에 가장 많이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만큼 강원 에너지는 뭐 SMR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히트루까지도 지금 LG전자 쪽이랑 협력 얘기가 나오죠. 미국 기업이랑도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요. 그래서 강원에너지도 상당히 앞으로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삼성전자 반도체 소재부터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텔러시 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는 뭐죠? 또 이제 고체 전해질의 원료가 되는 게 황화 리튬이죠. 이쪽에 좀 대량 생산 또 공장도 완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을 좀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정리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텐데요. 다음 주에는 FOMC 의사록,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간밤에 인텔이 좀 크게 빠진 게 걱정도 되는데 예. 다음 주 어디에 주목을 해볼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텔이 간밤에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너무 좋은데요. 인텔 폭등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파운드리 매출 확대되면 삼성전자 피해를 입잖아요. 그죠? 그럼 인텔이 급락한 이유가 뭔가? 생각보다 CPU 같은 경우 생산 이게 수요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요. 지금 메모리를 확보를 많이 못했나 봐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많이 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뛰니까 이익 측면에서는 메모리 많이 좀 투자를 또 하게 되면 이익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 젠스랑 CEO도 메모리를 막 확보했다고 자랑했었지 메모리가 AI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메모리 말고는 없다라고 했지 어제 인텔의 하락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 그런 관점에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관세 100%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관세로 100% 인상 압박하면 아마 우리도 가격을 100% 인상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게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좀 적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꼭 미국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오히려 악재가 아닐까? 왜? 미국의 마이크론은 또 공장을 짓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메모리 상당히 쫓아오기 때문에 좀 더 미국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보조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또 메모리 경쟁력을 또 잃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메모리 협상도 진행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투자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키움에서 170조 원 얘기 나왔습니다. 170조 원이에요. 작년도의 실적이 한 4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실적이거든요. 지금 파운드리 쪽도 이제 퀄컴 쪽에 수주를 한 것 같고요. 예전하고는 파운드리가 많이 틀려졌다는 전망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EUV 장비까지도 지금 텔러시 쪽에 도입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파운드리까지 이제 확보가 되게 되면 아마 20만 전자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로봇도 결국에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거기에 이제 코스닥 3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이제 작년도에 제가 뭐 100% 상승한 기업들 많이 강추해드렸어요. 더진이라든지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 그런데 이제 또 다시 2차 상승 파동이 이제 다시 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대신 당장 실적이 폭증할 만한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실적이 좀 견조한 기업들 위주로 더진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하시면서 대규모 무상증자 자사주 맵 들어왔죠. 이번 주 좀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터리 쪽도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와 배터리는 전자제품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터리까지도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앨범알이 계속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증시가 코스닥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조선도 이제 미국하고 긴밀히 협력을 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적극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섹터 하단에 잘 보이시죠?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세한 종목은 방송 말미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예, 제가 싹쓸이를 지은 이유는요. 모든 걸 싹쓸이 해보자. 예, 지금 5년 동안 대상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에 이어서 바닥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싹쓸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눈에 또 작년도에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좀 뭐 지수도 신경도 안 써도 되고 그런 시점이 작년도였었거든요. 작년도 이제 1월 달부터 물론 재작년 12월 달부터 인생 역전 기회인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뭐 방송을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도 이제 계엄 해제된 이후에 와 이거는 인생 역전 기회인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200개월 이평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죠. 근데 지금도 보면 할 종목들이 꽤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각 업종별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 분석해 봤을 때 이제 배터리 쪽이 또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면 와, 이 바닥에서 그렇게 못 간 것들이 결국에는 또 크게 뜹니다. 옛날에 조선도 그랬었죠. 맨날 누적 적자 수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선주들이 엄청 크게 가고 지금 뭐 원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작년 5만 전자 했을 때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엄청난 기회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왜 자사주 매입이 10조 원 들어오니까 지금도 2조 5천억 가까이 들어왔죠.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도 아마 20만 전자 이상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 쪽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관심주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강원에너지가 여기서 제가 한번 강추를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시죠? 그때 당시 이제 강원에너지 여기서 8,000원대였던 걸로 기억나요? 강추해드리고 500%였어요. 43,000원. 그리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고점을 형성하고 그 고점 돌파를 못하니까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여기서 10,000원대에 설명드렸어요. 10,000원대. 벌써 한 70% 올랐는데요. 예. 처음에 제가 딱 차트를 보면서 야 미쳤다. 왜 이렇게 차트가 이쁘지? 막 이렇게 꺾어서 꽉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게 딱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PS 일렉트로닉스 3,000원대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KNS도 이런 패턴이 좀 보여주고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딱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2022년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딱 하나 나올 때.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곡점에서 터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강원에너지가 아직 밀집국면 정벨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ACD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하나 나와요. MACD가. 그리고 MACD가 빨갛게 하나 나오기 직전이에요.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터닝하려고 하다가도 꺾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전을 할 때 그러면 위에서부터 꺾일 때 도전하시겠습니까?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여기서 도전하시겠습니까? 그죠? 확률상. 여기서 도전해야죠.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도전을 해야 되죠. 아직 좀 중장기 늦지 않았을 때, 밀집돼 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강원에너지는 그럼 어떤 재료가 있느냐? 대표이사가 일단 2억 원 장내 매수했죠. 대표이사는 수급이 들어왔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죠. 영구자석 히토류 공장을 1,000억 이상 들여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죠. 합작법인 미국 기업이랑 LG전자랑도 이제 협력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삼성 S사를 뚫었죠. 무수, 수산화, 리튬 이제 차세대 배터리 쪽에 양극재 원료가 되는 뚫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서 삼성 S사의 최대 공급사로 뚫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MR 핵심 설비를 미국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프로젝트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재료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전기도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히토류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까지. 배터리는 앞으로 예상컨대 다 그랬었어요. 옛날에 이제 메모리 에스카니스 대규모 적자날 때도 그렇고, 어느 순간 배터리가 폭발적 수요가 늘어날지 몰라요. ESS는 두말할 거 없이,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시대가 시작이 되죠. 거기에 이제 로봇 배터리. 지금은 또 전기차 충전, 전기차 캐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우려감은 있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자율주행 전기차죠. 더군다나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강원에너지가 또 지금이 바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저는 처음 10,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에 또 잘 저가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크 머터리지가 있죠.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는요. 솔직히 사실상 제가 물론 2024년도 때도 여기서 설명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 때 여기서부터 터닝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때 초반 때 발굴했던 것 같아요. 그때 2,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이 지분을 늘리더라고요. 예. 2,000원짜리가 결국에는 한 10년 넘게 지나니까 막 33,000원까지 올랐는데 이 기업이 안 하는 게 없죠. 거의 뭐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부터 해서 특히 이제 배터리 황화리튬 소재까지. 예, 그런데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반도체 전구체 프리커서를 양산하는 기업인데요. 국내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미국의 텔러시 팹에 삼성전자가 우리의 전구체를 공급하려면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통해서 공급을 하세요.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뭐 사실일지는 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럼 경쟁사가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전구체를 공급해서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삼성한테 공급한다. 다른 업체들은 공급하지 말라는 건가요? 예. 왜? 그 공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지 자세한 정보들이 레이크 머트리얼즈 경쟁사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공급하지 말라는 소리로 전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자세하게 뭐 공시는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미국 텔러시 팹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되고 황화리튬도 상당히 이제 대규모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아직은 뭐 물량은 많지 않겠지만 결국엔 또 황화리튬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레이크 머트리얼즈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분야 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다른 뭐 이제 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좀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수그룹주들도 자본 잠식돼 있는 그런 패턴이 전개됐던 쪽도 있었고 지금도 이 화학업종 자체가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 근데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재무 상태 우량하고 실적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수백억 흑자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반도체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그게 이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 관련주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전고체 황화리튬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위치, 이런 위치가 일단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과열권에서부터 이렇게 쫙 급등할 때 전환됐죠.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이평선이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전환되죠. 이평선이 다닥다닥 밀집돼 있죠. 여기 다닥다닥 밀집돼 있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밀집 국면 정배일 초기 그럴 때 잘 노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태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 쪽. 이 태성 같은 경우는 제 2만 원대 한 중후반대에서 강추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터닝하죠. 예. MACD 빨갛게 나오죠. 예. 그죠? 지금도 터닝했죠. 여기서 변곡점 짚어드리고 MACD 빨갛게 나오죠. 예. 아니 여기서는 올라갔어요. 이 파라볼릭 전환되고 그런데 MACD가 여기서는 위에서부터 꺾였어요. 그죠? 이 파라볼릭도 꺾이고 근데 지금은 이때 위치는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죠. 예. 이때 위치는 이격이 이평선이 밀집돼 있죠. 예. 이 위치는 이평선이 아직 밀집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 15일 그때 위치보다도 아마 작년도 11월 달 위치랑 유사하다. 그런 관점에서 MACD가 지금도 빨갛게 나온다. 지금 5만 원대에서 대표이사가 45억 장내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부사장까지 지분을 늘린다. 3만 주를 늘린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월 초반이면 글로벌 메이저 업체랑 복합동박을 소재를 놓고 단판을 지으려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글로벌 CEO, 뭐 젠스랑이라든지 이재용 회장님들끼리 대표들끼리 만날 땐 직원들 말고 직원들도 대동하겠죠. 근데 직원들끼리 밑에 있는 직원들끼리 실무 협의진들이 이제 회의하는 거 말고 대표진들끼리 만날 땐 마지막에 좀 이제 수주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 달 초에 대표들끼리 만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뭔가 수주가 좀 임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대표이사랑 부사장이 다 12월 1월 지금 45억 그리고 10억 넘게 지분을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성도 이제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되겠다. 매출 1조 원에 도전하려고 하는 기업이죠. 복합동박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 유리기판 장비 전 세계 유일한 밸류체인, 중후엠텍 삼성전자에 지분 투자한 기업에 수주를 했죠. 거기에 중국 기판업체 그리고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까지 수주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PCB 설비까지 있죠.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반도체만 하죠. 예, 하지만 이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를 투트랙으로 보죠. 아마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항상 이익률이 좋더라고요. 50%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경우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SK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TSMC 다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복합동박과 유리기판 쪽의 장비를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익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예. 대표이사님께서도 얘기했죠. 이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예.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쪽은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또 이제 슈퍼 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주시하시면서 2만 원대 중후반대 강추해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삼성 SDS, 매수가는 18만 9천 원, 비중 크시네요. 7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분이 4년 가까이 들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래도 지금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위원님, 예.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18만 9천 원대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삼성 SDS,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참 아닌 말로 죽어라 못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보고만 있었어요. 계속. 지금도 보고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화끈하게 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좀 성격이 이제 죽어 있다가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도 관련주기 때문에 분명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갈 때도 된 것 같긴 한데 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기업들 위주로 좀 더 이제 좀 이게 만약에 손실이 좀 10% 20% 났다 하더라도 교체 전략으로 봐서 당장 한번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도전할 것 같은데 4년 동안 장기 투자한다는 게 그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주식은 그런데 언제 장기 투자하느냐?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바닥에 있을 때 장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SK하이닉스가 뭐 10만 익스 했을 때, 삼성전자가 5만 전자 했을 때 이렇게 뭔가 바닥의 징후가 있거든요. 바닥의 징후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어마어마하게 할 때, 그리고 대표이사님들이 집중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삼성 했을 때는 혹시 자사주 매입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만큼 그냥 보고만 있었고 이제 공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항상 다트전자 공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17만 4천 원대죠. 뭐 성장성은 나쁘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앞으로 AI. 그런데 지금 19만 원대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죠. 아마 19만 원대 한 중반대 올라오면 거기서는 한번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만약에 올라갔다가 꺾이면 또 인내심의 한계를 기록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거기 뚫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정 짓지 말고 너무 길게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좀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맨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언제 사야 되느냐? 저 밑에 15만 원대 이하. 여기 700일선 부근이 바닥권이잖아요. 여기서 부근에서 기회를 원래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방법이 원래 잘못된 거예요. 700일선 부근 그 이하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데 그 이상에서 추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오래 끌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이상에서 19만 원대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자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클로브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8만 200원에 15%요. 네, 8만 200원에 비중 15%. 네네. 화요일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네, 사자마자 또 밀리니까 네. 다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귀신 잡는 정재우 의원님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런데 좀 아쉬워요. 지금 8만 원대에서 집중 매수를 하셔가지고. 혹시 네. 다트전자 공시는 좀 보시나요? 예. 아니요. 예, 또 저 안 보실 줄 알았습니다. 거의 본다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간혹가다 지난주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시점은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니까 혹시 주식 지금 클로버를 매수한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 이게 로봇주가 막 상승하면서 예. 그 현대자동차가 막 60만 원 가니 80만 원 가니 그러니까 얘가 같이 따라가니까 네, 그렇죠. 저도 내동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주식에 항상 매수 이유를 물어볼 때 뭔가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분이 말씀하신 거는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테마가 형성될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주식은 네. 바닥에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했어요.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했으니까 매집했어요. 밀집 국면에 있을 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매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이유가 돼야 돼요. 바로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지금.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규 상장되고 반토막 났을 때 이제 올라오네. 기관들이 이제 엑시트를 하네. 이제 500 이슈 물량이 사라지겠네. 아, 기관들이 팔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갈 것 같은데요. 바닥 대비 한 10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예. 지금 이격이 잔뜩 벌어져 있죠. 721선 주식 싹쓸이 기법 혹시 아시나요? 721선이라고? 예. 네, 대표님 방송 잘 봐요. 아시죠? 근데 721선이 없죠. 그럼 721선이 없으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 201선 근접시 봐야 돼요. 201선 근접시는 언제냐면 2025년도 8월 달이에요. 그때 밀집 국면 정배를 초기에서 201선 부근에서 막 터닝하는 시점이에요. 그때 매수를 못했죠. 버스가 이미 떠나버렸죠. 그런데 지금 달리기를 100m 달리기 하셔가지고 힘들게 달려가지고 탑승은 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막 힘들게 100m 달리기 탑승했다가 버스를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에너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힘들어서 그냥 쓰러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차라리 SOS랩을 봤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현대차 노조 얘기 나면서 일시적으로 출렁거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봇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아마 여기서 지금 단계 강력하게 7만 원, 8만 원대 여기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떨어졌거든요. 아마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권은 한 5만 7천 원? 여기가 만약에 이탈되게 되면 이전 저점을 이탈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강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반등시는 좀 어느 정도 좀 지분을 축소해 가면서 그동안 이제 덜 올라왔던 뭐 스테이블 이제 코인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또 꿈틀거리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은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메모리라고 그랬잖아요. 메모리가 가장 큰 화두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170조 원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허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메모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젠스랑 CEO도 얘기했잖아요. 메모리 지금 이제 앞으로 AI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컴퓨팅 파워를 10배 이상 높이기 위해선 메모리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빅테크 지금 임원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지금 막 호텔에 상주하면서 지금 이제 메모리를 아닌 말로 구걸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갑자기 실적이 악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로봇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버블이 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지금 비이성적 과열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추가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그 기업들을 또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못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바닥권에 지났기 때문에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유와 명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더 오를 줄 알고 매수하신 건데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로봇주 공개 이번 방송 들어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일단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여기 반등 줄지 떨어질지는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갈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좀 대표님한테 좋겠어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올라가면 좀 본전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저도 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귀신 잡는 우리 공명정주님께서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요. 예, 바닥을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대신 바닥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 혹시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종목 이번 주 변동성이 커서 그런지 다른 분도 접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 67,938원에 비중 20%라고 주신 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은 종목이라서 조금 전 상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의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보유하시다가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전화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지난주 포착주 KNS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상한가를 찍었고요. 수요일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36% 넘게 올랐습니다. 위원님, 네. 월요일부터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네. 다른 거 지금 말고도 지금 이제 이 종목은 뭐 재료들도 많고 한데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차트 보시라는 거예요. 예. 클로버처럼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서 비성적 과열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런 차트 보시라는 거예요. 밑에서 터닝할 때. 예. 지금 기관들도 11,400원대에서 100억 투자 들어왔잖아요. 이자 없이. 그럼 11,000원대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올라간 거 이제 한상에 젖어가지고 뭐 10배 올라왔으니까 20배 갈 거야, 30배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수급을 통해서 시설 투자 확대하는 기업들 바닥에서 아직 안 올라간 거 이거를 투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또 11,000원대 제가 강조해드렸잖아요. 혹시라도 11,000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냥 날아가도 경고 종목 지정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추가 급등을 노리면서 이런 기업들도 아직 중장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기업들을 조정 시에만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고 하셨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6만 전자일 때부터 강조를 하셨고 지난달에도 또 한 번 포착주로 제시를 하셨죠. 이번 주에 15만 원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예, 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런 기업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꾸 실적도 없는 비성적 과열에 동참하지 마시고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 보시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40조에서 170조 가까이 폭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식의 매수 이유가 항상 더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테마가 형성될 것 같아요. 뭐 재료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이 재료로 인해서 최대주주가 대량 매집해놓고 이번 주에도 2조 5천억 다 들어왔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14만 원대에서 이렇게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아직 지금 상투신호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같은 경우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사주 매입 2조 5천억 들어왔는데 차트를 봐서 뭐합니까?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강력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SOS랩도 받아볼게요. 점검을. 이 종목 지난달 말에 추천을 하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14% 상승률입니다. 어제 거의 상한가 수준의 흐름까지 나왔는데요. SOS랩. 이런 기업을 보셔야죠, 시청자분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앵커님께서 좀 일치월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기업 보시라는 거예요. 예, 바닥에서 아직 뜨지 않은 거. 10,000원대에서부터 2만 원. 아직 한 더블 정도밖에 안 올랐잖아요. 제가 강조해드리고 100% 이상 올랐는데 클로버스는 어떻게 됐죠? 예, 지금 너무 비성적 과열이잖아요. 실적이 나옵니까? 올해 흑자전환 기대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현대차 모베드 플랫폼, 플러드 플랫폼 독점 수주했잖아요.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모든 로봇의 수주 기대감이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 GM 수주 기대감도 있고 국가 핵심 기관 시설, 인천공항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수주했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이 대국민 서비스 런칭도 한다라고 하죠. 주차 관리 시스템. 거기 반도체 장비 기업에도 수주가 지금 임박돼 있다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퀄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밀주 국면 정벨에서 아직 비성적 과열이 생기지 않은 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버스는 떨어지지만 이거는 올라가잖아요. 돌아오는 월요일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 급등을 해도 경고 종목 지정이 안 돼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세력들은 하반기 12투자 들어온 세력은 올해 하반기를 노리고 들어왔거든요. 아마 상반기도 상투 신호는 안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예상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제2의 로보티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지난 해에는 텐베거 종목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에이펙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11월 25일 4,3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지난주에 8,700원 넘게 오르면서 84%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펙트요. 팩트만 잘 보세요. 대표이사 매수했죠. 기간이 200억 이상 투자했죠. 시설 투자 한국,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죠. 소캠토 단독 수주 확정했죠. 엔비디아 직수해주죠. 모바일 드램 확보했죠. 그냥 뭐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보시라는 거예요. 주정시만. 메모리는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PS 일렉트로닉스도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5,000원 초반에 강조를 하셨고요. 신고가 랠리 나오면서 지난주에 9,000원 돌파했습니다. 81%나 시세를 내고 좀 쉬어가다가 이번 주에 다시 또 들어 올렸네요. 예,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전 세계 최초로 단독 수주했어요. 대표이사가 매수했죠. 자사주매하고 소각했죠. 이런 게 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강홀딩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보셔야 될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성도 보셔야죠. 정태성. 예. 11월에 강조하시고 거의 95% 올랐고요. 지난주에도 다시 주셨는데 20% 시세 냈습니다. 예, 오늘 제가 SS에 뭐 PS 일렉트로닉스 대상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도 드렸는데 역시 말 그대로 태성으로 올해 또 대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6년 연속 대상도 이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포착주 공개하도록 할게요. 5개 종목.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예, 제가 태성 같은 경우를 추석 선물로 또 네. 이제 관심주로 선물 드렸었는데 잘 올라오고 있고요. 강원에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SMR 전기하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히투르까지 하고 있죠. 이제 LG전자랑 협업 얘기까지 나왔어요. 삼성 SDI를 뚫었죠. 무수 수산화 리튬, 양극재의 또 핵심 원료. 총고체 배터리도 이제 양극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강원에너지도 제가 이제 기법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가 매수했단 말이에요. 대표이사 매수한 기업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과열돼서 대표이사가 팔아먹고 위에서 있는 기업들 말고 아니면 기관들의 블록들로 대규모로 넘기든지. 그래서 요즘에 사면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장 끝나고. 와, 200억 정도 되는 물량인데 최대주가 지분율 70%이기 때문에 별로 수십만 주 얼마 안 되는데 프로수로 보면 기관들이 6만 원대에서 지금 대규모로 받아가는 거예요. 블록딜로 시간의 대량 매매. 예, 수주가 임박돼 있나 봐요.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도 제가 2만 원대에서 강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원에너지도 일단 대표이사 매수한 만큼 이번 주 내려올 때만 721선 정배열 초기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강원에너지였습니다. 다음 주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이런 겨울 완벽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이제 2월 달에 기업 설명회도 예정돼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기업이 최근 들어 얘기했던 게 뭐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M&A도 단행했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탄탄해요. 헬스케어 사업, 유산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에 대규모로 진출해 있죠. 중국 1위 기업과 이제 계약을 했고요. 회장님이 200억 샀잖아요. 예, 자사주매에 88억 들어왔잖아요. 이런 기업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완벽하잖아요, 그냥. 예. 스테이블코인 얘기 나오면 헥토그룹주들이 좋은 이유가 삼성 쪽이랑도 좀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회사 헥토파이낸셜도 제가 작년도에 다 11,000원대 했을 때 발굴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상한가 들어가고 움직이죠. 그래서 헥토이노베이션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눌러줄 때는 저가 매수 기회 누려볼 만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완벽한 기업 헥토이노베이션이었고요. 이어서 또 어떤 기업을 볼까요? 네, 더진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더진이 자사주 매입이 10억 다 들어왔죠? 작년도에도 제가 100% 상승세에 아마 이뤄진 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진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지금 270조 시장에 지금 업계 최초로 이중화 기술 모듈을 개발을 해서 지금 모든 국내 금융사, 은행사, 고객사로 다 확보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런데 이대주주가 누구죠? 제가 작년도에도 카카오페이 설명드리고 100% 상승했죠. 작년도에 어마어마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좀 실적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억 가까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런 헥토 그룹주들 그리고 더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상태에서 무중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번 주 좀 내려올 때 코스닥이 지금 이제 본격
이제 상승세를 상반기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누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세 번째 종목은 더즌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회 잘 노려보시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남아있죠. 어떤 걸까요? 너무 좋긴 한데 좀 네. 강도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너무 시가가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Y2 솔루션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Y2 솔루션은 이제 유니버셜 로봇, 지금 물류 로봇 쪽에 전 세계 1위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죠. 테러다인 쪽이랑 그만큼 로봇 쪽에 대규모 공장을 이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12월 달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1월 19일인가요? 대표사가 이제 한 3억 가까이 장내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4,000원 중반대에서. 그래 이제 대표사가 추가 매수 들어왔네. 이제 앞으로 바이오 쪽에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죠.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는 치료. 지금 시장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그 분야에서 임상이 가장 앞서 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글로벌 빅파마랑 협의를 진행한다. 이게 바이오 쪽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올 연말 정도에 임상 성과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이오 디젤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만 매출이 400억 나오면서 앞으로 매출 2,500억 정도 전망을 앞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사업들이 많죠. 로봇 바이오, 바이오 디젤까지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도 아직 밀집 국면 정발 초기구나.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Y2 솔루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위원님? 독점하는 기업들이 항상 못 가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SK하이닉스 대박 터졌죠? 독점했잖아요. 한미반도체, TC본도 독점했잖아요. 대박 터졌죠? 뭐 엔비디아도 독점했고. 그래서 태성이 굉장히 좋은 게 독점을 해요. 지금 복합동박이 이제 아변동박을 올해 6월 달에 이은 대부분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대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는 국내 동박 빅3 업체랑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복합동박을 써야 되는데 유일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산미금속이 지금 비유를 좀 했어요. 산미금속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누구랑?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원전 대형터빈. 이 터빈 블레이드를 독점했네. 그런데 지금 현대차 쪽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HD 현대에도 공급을 하네. 그런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면 이 기업도 추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런데 최근 들어 가스터빈을 테슬라에서 쓰기 시작을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대신 두산 에너빌리티가 호재가 나와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좀 어느 정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점 상한가 나갔죠. 그리고 조정받고 이제 터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 지지권으로 보고 아마 이 원전 관련주 내에선 이 기업이 앞으로도 또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성파워텍도 요즘에 움직임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급증해서.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올선 매매 양호할 것 같고 원전주 내에서는 산미금속을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산미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독점하는 기업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1등을 독점하고 있는 정지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죠? 앵커님께서 일치월장하시는 것 같아요. 독점하고 있죠. 주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요. QR코드 찍고 노란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M10W에서 지금 5년 연속 전체 대상을 달성을 하고 전체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업만 잘 포착을 하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미반도체 2,000원대 있을 때 독점할 걸 생각해서 매집을 했으면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바닥에서 독점할 만한 기업들 포착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 이제 오전 공개 방송 링크 타고 오전 9시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우 위원 작년에 1000% 돌파한 종목이 무려 3종목이나 있었습니다.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사면 이런 3종목 아실 텐데요.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KNS가 상한가 갔고요. 어제는 SOS랩이 장중에 29% 넘게 오르면서 거의 상한가 수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등 계좌는 1등 위원과 꼭 함께 해보세요. MTN 5년 연속 1등 독점하고 있는 정지우 위원과 9시에 공개방송 바로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